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보이콧한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따로 기념식을 가지고 거기서 해괴망측한 연설을 하고 타도 윤석열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심지어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종찬 씨의 이야기가 워낙 황당무계하고 자기 모순적이라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더 거세져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은 이종찬이 워낙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반사작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많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죠.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의문심이 일어나서 또는 이 균형 감각이 일어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던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것은 그게 윤석열을 지지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지지한 거죠. 즉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이 들어서 가지고 한국의 이 대결 구도를 좌우로 가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냐 아니냐로 갈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것은 그게 정보 수립입니다만은 객관적 사실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이 되었다. 일제시대에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건국을 부정을 하니까 이게 도무지 사실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긍정과 자부심에도 맞지 않고 해가지고 공경에 처한 것은 아니 공경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폭 수준으로 자기 정체성을 다 드러내버리고 노년에 괴롭게 된 사람은 이종찬 회장입니다. 80대에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오늘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부 요원으로 있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니까 발탁이 되어 가지고 전두환 정권 안에서 핵심 역할 그리고 노태우 정부 아래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후보와 경선을 하더니 마지막에 그냥 사퇴해버리고 탈당하고 정치적 미화가 됐다가 1997년에는 이념적으로는 맞지 않는 김대중 후보를 밀고 그 덕분이겠지만은 1998년에는 국정원장이 되었는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제2의 건국 운동을 벌리면서 제1의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주최의 건국 50주년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그해 8월 15일 연설에서는 건국 5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이종찬 씨는 반기를 들었습니까? 항의를 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의 친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한지 이렇게 국가 행사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경축식에 침을 뱉으니까 국민들이 가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뉴라이트라고 자기가 미는 사람이 독립기능관장에 선정이 되지 않으니까 임명된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했어요. 뉴라이트라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뉴라이트가 친일파입니까? 뉴라이트는 공산주의적 활동을 하다가 각성을 해가지고 우파로 자유진영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친일입니까? 난데없이 뉴라이트에다가 친일 프레임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에 또 민주당이 가세를 해가지고 덤비다가 이제 사실에 맞지 않고 역사에 맞지 않고 여론에도 맞지 않아 가지고 이종찬 씨의 남은 여생이 참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간됨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버린 점에서 이것은 이종찬 씨의 자폭이었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혼돈이 있느냐 하면은 한국의 좌경 지식인들이 이 민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합니다. 민족을 국가 위에 놓습니다. 이런 풍조가 너무나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 중에서 뭐가 더 소중하느냐 하면 당연히 국가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김영삼 자칭 보수라는 김영삼 대통령도 1993년 기념식 취임식입니다. 취임식 때 연설을 하기를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앞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좌파들에게 이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으로 쓰던 과거의 조선 총독부를 그걸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거된 과거 중앙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그 중앙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선포도 그 중앙청 앞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민을 했는데 그게 1920년대에 일본 사람이 조선 총독부 건물로 지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걸 1995년에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좌파적 역사관에 넘어갔는데 그 핵심은 국가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보다 민족이 중요하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믿는 사람 많아요. 민족이란 말을 추앙하는 사람이 많고 국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은 민족이 국가보다 더 소중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럼 다 민족별로 뭐 흑인은 흑인, 백인은 황인족 이런 식으로 나라가 쪼개져야 될 거 아닙니까? 민족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니까 미합중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은 같은 민족인데 국가가 수십 개나 됐습니다. 지금도 독일을 쓰는 독일 민족은 두 개의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고 하나는 지금 독일입니다. 한반도가 왜 분당됐습니까? 민족은 같은데 이념이 다르니까 분단된 겁니다. 그 말은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다. 더 상위 개념이다 이거죠. 민족이라는 것은 상당히 원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국가는 국가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로 법치입니다. 법치. 법치 위에 국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것은 그런 법치가 아니라 감성 위에, 상당 부분은 감정 위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민족이 소중하지만은 그게 국가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는 같은 민족인데도 지금 두 개의 정치 세력, 정치 집단으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반국가 단체인 북한 이렇게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민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국가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좌익은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족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이승만 그리고 윤석열 또는 한국의 보수 정권을 몰아세우고 또는 친일파라고 거짓말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도 안 될 뭐뭐다 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 건국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기념일이다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언제냐고 물어보면은 당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당군은 신화입니다. 신화에다가 국민국가의 출발점을 정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국가의 출발점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건국은 과거의 어떤 왕조와는 다릅니다. 즉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정부를 수립한 점에서 이 국민국가 건설은 대한민국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전에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는 다 왕조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친다면은 민족 통일을 이룩한 신라 그리고 국민국가를 이룩한 대한민국이죠.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었으므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데 좌익은 신라의 삼국통일도 부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도 부정합니다. 이게 역사전쟁의 핵심입니다. 역사전쟁의 핵심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인데 이종찬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쪽이니까 그의 말을 빌린다는 건 뭐냐? 그는 대한민국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밀정이라고 그랬어요. 밀정. 저도 이종찬의 사전에 의하면 밀정입니다. 국민들 상당수를 아마 반 이상을 밀정이라고 몰아세우는 이 이종찬, 그 이종찬에 넘어갔던 민주당, 그리고 이종찬을 편드는 한겨레 신문, MBC 등등 이들은 다 대한민국 반대편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력이 자연스럽게 뭉쳐가지고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편을 들은다기보다는 대한민국 편. 그래서 대한민국 때 이종찬 구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종찬 씨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이종찬 씨가 무슨 과거의 전력이 그만큼 정의롭습니까? 그리고 학문적 깊이가 있습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자기가 미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안 되니까 뛰쳐나와가지고 터집 잡는다는 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터집 잡다가 대한민국에 침을 뱉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종찬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